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테슬라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오늘 6% 정도 밀리기는 했어요. 많이 밀렸는데 뭐 이슈가 몇 가지가 있기는 했는데 다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슈들은 그냥 껴맞췄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봐야지 오늘의 이슈에 큰 의미 부여할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이슈들은 있어서 그냥 이슈를 소개할 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얘들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이런 이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뭐 규제하고 뭐 이런 정책을 펴는 그런 기관인데 이 NTSB에서 테슬라의 전기 트럭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단순히 뭐 이런 충돌 사고 뭐 이것보다는 아마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이 자꾸 화재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한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테슬라가 2017년에 처음 이 세미트럭을 공개한 이후에 이렇게 안전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도 약간 부각이 되기는 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건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렐라 벤카타란남이라는 지금 테슬라에서 재무와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부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또 사임 소식을 간밤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잘 몰라요. 뭐 머스크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뉴스가 됐나라고 했는데 그 해석이 좀 나온 걸 봤더니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인력 유출이 좀 많잖아요. 임원급에서.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굵직한 업무를 하던 임원들이 자꾸 떠난다는 건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테슬라를 많이 들여다보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고용 이슈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주가가 한 15% 급락을 했어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하고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21일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고 얘들은 1월 결산 법인이니까 이번 실적이 2분기긴 한데 5월에서 7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자, 근데 되게 의아해요. 매출 월가 예상 웃돌았습니다. 조정 EPS도 월가 예상 웃돌았습니다. 3분기와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15%나 급락을 해? 그래서 얘들이 그동안 주가가 되게 좋았나? 왜 주가 엄청 올랐던 아이들은 그냥 뭔가 뭐라도 이렇게 빌미 찾아가지고 꼬꾸라지니까. 근데 봤더니 주가도 뭐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되게 미스테리다. 라고 해서 그 이유들을 이제 찾고 찾아봤더니 월가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미래 성장 동인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우려 이게 오늘 주가 급락의 배경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스노우플레이크의 제품 매출 성장이 이번 분기에 한 30% 성장을 했었는데 1분기에는 이게 34%였습니다. 그러니까 30%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장세가 뭔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업 마진도 예상보다 조금 낮은 그런 가이던스들이 좀 제공이 되고 뭐 이러면서 오늘 그런 실망감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뭔가 자신이 없었나 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과거보다 더 강력한 성장을 보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가 급락 배경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그 정도로 빠질 거야? 거기에도 외신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럼 언젠간 또 반등도 할 수 있어 라는 내용도 있는데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성장 모멘텀이기 때문에 요걸 약간 균형감 있게 보면서 저희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펠로튼입니다. 저희도 그냥 종종 다루는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35% 급등하면서 펠로튼 상장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피트니스 기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실내 자전거,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떴던 기업이죠. 왜 코로나 때 사람들을 못 만나고 운동하러 못 가니까 집에다가 실내 자전거 설치해서 운동하고 게다가 그냥 자전거만 있느냐? 거기 이제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그 안에 거의 PT 거의 이걸 완전 개인용이라고 할 수도 있나? 아무튼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그런 거 이제 이게 구독 모델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니까 많이 몸값이 치솟았다가 엔데믹과 함께 다들 피트니스 센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폭망했죠. 그랬는데 이제 펠로튼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자, 매출액이 월가 예상을 웃돌았고요. 조정 EPS 이게 사실 8센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완전 환호를 한 건데 시장에서는 17센트 적자를 예상을 했었고요. 전년 동기에 68센트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흑자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2025 회계연도, 여기는 이제 6월 결산법인이라서 이번이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2025 회계연도니까 이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요. 유료 구독자 가이던스도 예상에 크게 못 미쳐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급락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 얘들이 이 수익성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 월가의 예상을 웃돈 게 2021년 3분기 이후 처음이라는 거 거기에 시장은 더 높은 점수를 줬고요. 회사에서 설명을 참 잘했어요. 우리 지난 이 4분기 때 잉여 현금 흐름도 창출할 수 있었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 성과가 나온 거라고 이거는 봐줘야 돼. 우리 그래서 그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한 그 기반을 다졌어 라고 한 부분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동안 주가도 많이 밀렸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를 되게 낮춘 거에 대해서 아마 시장의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그 환경 이상으로 많이 반영을 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